우체부 철수님께. 철수 씨의 손이 떨립니다. 철수님, 30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겠죠. 철수님이 가져오신 편지는 제가 사는 이유였어요. 우체부가 무릎을 꿇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화요일 아침. 철수야, 오늘이 마지막이구만.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철수는 58세였고 오늘이 30년 우체부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게요. 30년이 꿈 같네요. 철수는 우편물 가방을 메고 우체국을 나섰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익숙한 바람이었죠. 30년간 매일 맞았던 바람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늘 배달할 우편물들이 들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신인 정영숙, 주소 서울시 은평구 1273, 발신인 딸 수진. 철수는 편지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덕 끝 단독주택, 정영숙 할머니 댁이었죠. 30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편지가 왔던 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왔네. 철수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익숙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1995년 3월. 오늘부터 이 구역 맡으시면 됩니다. 28세였던 철수는 우체부 첫날 선배와 함께 배달 구역을 돌았습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였죠.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여기 좀 경사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저 끝집이 1273번지예요. 선배가 가리킨 곳은 언덕 끝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었고 담벼락에는 덩굴이 자라고 있었죠. 저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 계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편지 오시거든요. 꼭 챙겨드려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30년간 철수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첫 화요일이었습니다. 철수는 1273번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려는데 대문이 열렸습니다. 우체부님이시죠? 48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영숙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구역 담당하게 된 박철수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전 우체부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화요일이라 딸한테서 편지 올 날이거든요. 영숙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발신인 딸 수진. 네, 왔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수진이. 바빠도 엄마한테는 꼭 편지를 쓰네. 고마워요, 우체부님. 천만에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철수는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영숙이 편지를 뜯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웃음소리도 들렸죠. 그날이 30년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매주 화요일마다 철수는 영숙의 집에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항상 같은 발신인이었죠. 딸 수진.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편지 필체가 30주째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같은 글씨체였죠. 볼펜의 압력까지 똑같았습니다. 철수는 우편물을 다루는 전문가였고 필체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30주간의 편지가 모두 같은 사람 손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상하네. 딸이 쓴 게 맞나? 하지만 철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했으니까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철수가 편지를 전해주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체부님,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날씨가 더운데. 아, 괜찮습니다. 배달할 게 많아서요. 잠깐만이라도요. 제가 보리차 시원한 거 있어요. 영숙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철수는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럼, 잠깐만요. 마당에 들어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보리차를 가져왔고 철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체부님, 몇 살이세요? 28살입니다. 우리 딸이랑 3살 차이네요. 수진이가 25살이거든요. 영숙은 편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서울에서 일해요. 바쁘긴 한가 봐요. 전화는 잘 못하는데 편지는 꼬박꼬박 보내네요. 효녀시네요. 그렇죠. 우리 수진이 착해요. 영숙의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철수는 차마 의문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가끔 영숙의 집에 들러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매주는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이요. 1996년 그 다음 해에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빠짐없이. 철수는 1년 넘게 배달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그것도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다 우연히 소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송일자 1996년 2월 13일. 하지만 편지는 화요일인 2월 13일에 배달되었습니다. 보통 우편물은 발송 후 하루 이틀이 걸리는데 이 편지는 당일에 도착한 겁니다. 이건 이 동네에서 붙인 거잖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라는 딸은 서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2000년 5년 차.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33세가 되었고 영숙은 53세가 되었습니다. 5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편지가 왔고 철수는 빠짐없이 배달했습니다. 260통의 편지였죠. 어느 화요일 영숙이 대문 앞에서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체부님, 오늘도 왔죠? 네, 할머니. 오늘도 수진 씨 편지 왔어요. 철수는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좋아했거든요. 우리 수진이 정말 효녀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편지를 보내네. 영숙은 편지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수진 씨는 언제 한번 집에 오시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간 한 번도 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숙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아졌죠. 수진이가 바쁘긴 한가 봐요. 일이 많대요. 언젠가 오겠죠. 그러시겠네요.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거든요. 슬픔 같은 것을요. 박철수 씨가 우편 배달 시작하기 전인 1995년 2월 14일 아침, 영숙은 딸을 위해 아침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였습니다. 엄마, 밥 먹고 갈게요. 25세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 회사에서 초콜릿 받으면 엄마한테도 하나 줘야 해. 알았지? 에이, 엄마. 수진은 광고회사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아 야근이 잦았죠. 근데 엄마, 저 이번 달부터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영숙은 수저를 놓으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쩌니? 엄마가 보고 싶은데. 대신요. 수지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면서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편지 쓸게요. 편지? 전화하면 되지. 아니에요. 편지가 더 좋아요. 엄마는 제 글씨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화요일은 제가 야근 안 하는 날이거든요. 영숙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글씨가 제일 예쁘지. 그럼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매주 화요일 꼭 편지 보낼게요. 약속? 약속이다? 네, 약속이에요. 수지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우리 딸.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숙은 창문으로 딸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고 손을 흔들었죠. 수진도 뒤돌아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영숙 씨 댁 맞으시죠?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영숙의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따님 수진 씨가 교통사고로 실려오셨는데요.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진이가 어떻게, 뭐가, 일단 빨리 오세요. 영숙은 전화기를 놓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외투도 제대로 안 입고 신발도 아무거나 신고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제 딸,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은 오늘 아침에 편지 쓴다고 약속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영숙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영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죠. 천을 걷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일어나야지.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편지 쓴다고 했잖아. 매주 화요일마다 약속했잖아. 오늘이 화요일인데. 영숙은 딸의 손을 꽉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일어나.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는 3일장이었습니다. 영숙은 3일 내내 울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직 젊은데 참 안 됐네요. 힘내세요. 위로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세상은 무너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인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영숙은 딸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영숙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딸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출근하던 날 아침 그대로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필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수진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에서 딸의 향기가 났습니다. 수진아. 영숙은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숙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편지지 윗부분에 써진 글씨. 엄마에게.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이에요. 약속대로 첫 편지를 써요. 엄마, 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미완성 편지였습니다. 수진이 출근 전 아침에 쓰다 만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편지지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쓰다 말았구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니? 영숙은 편지지를 가슴에 안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쓴 글씨, 딸이 마지막으로 만진 종이였습니다. 엄마, 저는 뭐라고 쓰려고 했을까요? 엄마, 저는 사랑해요? 엄마, 저는 건강해요? 엄마, 저는 행복해요? 영숙은 영원히 알 수 없었습니다. 49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49일간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 빠졌습니다. 이웃들이 걱정했습니다. 영숙 씨, 이러다 당신도 쓰러져요. 밥이라도 좀 드세요. 하지만 영숙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49제를 마친 어느 날, 영숙은 수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49일간 매일 들어가 딸의 물건들을 만지며 울었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완성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이에요. 약속대로 첫 편지를 써요. 엄마, 저는 영숙은 편지지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의 글씨체였습니다. 예쁜 글씨, 또박또박한 글씨였죠. 영숙은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글씨를 따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저는 엄마, 저는 엄마, 저는 10번, 20번, 50번 계속 따라 썼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필체를 흉내내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은 4월 4일 화요일이에요. 엄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가지만 엄마 생각 많이 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편지 쓸게요. 사랑해요, 엄마. 수진이가 영숙은 편지를 다 쓰고 손이 떨렸습니다. 미쳤구나.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딸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편지를 쓰다니. 하지만 편지를 읽으니까 수진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어.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묘한 위안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넣었습니다. 봉투 앞면에 썼습니다. 수신인 정영숙, 주소 서울시 은평구 1273. 뒷면에 썼습니다. 발신인 딸 수진. 영숙은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미친 짓이야. 하지만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매일 대문 앞에 나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없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없었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낸 편지라는 것을 수진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오전 10시쯤 우체부가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28세 박철수였습니다. 첫 근무 3주차였죠. 1273번지 맞으시죠? 네, 맞아요. 철수는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발신인 딸 수진. 영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 우편물이에요. 철수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철수는 웃으며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발신인 딸 수진. 자기가 쓴 글씨입니다. 일주일 전에 자기가 보낸 편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은 4월 4일 화요일이에요. 엄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읽으면서 영숙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쓴 편지인데 수진이가 쓴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써야지. 또 화요일에. 매주 화요일마다. 수진이랑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박철수 씨가 5년차 때인 어느 날 저녁 철수 씨는 우체국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철수야, 너 1273번지 할머니 알지?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정영숙 할머니요. 왜요? 그 집 딸 말이야. 돌아가셨대. 철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언제요? 5년 전. 교통사고였대. 25살에 세상 떠났다더라. 그럼 지금 오는 편지는 할머니가 자기한테 보내는 거지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우체국에서도 아는데 뭐 그냥 배달해 주는 거야. 불쌍하잖아.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간 배달했던 260통의 편지가 모두 영숙이
스스로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다음 화요일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화요일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모른 척하기로요. 영숙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체부님, 오늘도 왔구만. 네, 할머니. 오늘도 수진 씨 편지 왔어요. 철수는 평소처럼 편지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죠. 우리 수진이가 잘 있대요. 회사 일이 바쁘긴 한가 봐요. 그러시겠네요, 할머니.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날부터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영숙의 거짓말을 지켜주기로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은퇴할 때까지 이 비밀을 함께 간직하기로요.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계속 왔고 철수는 계속 배달했습니다. 1040통의 편지였습니다. 영숙은 78세로 점점 늙어갔고 철수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의 루틴은 변하지 않았죠.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영숙, 편지를 건네는 철수, 우리 수진이가 잘 있대요라고 말하는 영숙, 그러시겠네요 라고 답하는 철수. 30년간 이어진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철수는 58세가 되었고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었죠.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화요일 철수는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진 씨 편지 왔어요. 고마워요, 우체부님. 우리 수진이가 엄마 걱정하고 있나 봐요. 영숙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약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화요일 또 배달했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우체부님 덕분에 매주 수진이 소식 듣잖아요. 그게 힘이 돼요. 12월 셋째 주 화요일 영숙이 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은 가보셨어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래요. 수진이 편지만 받으면 돼요. 철수는 걱정됐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월 넷째 주 화요일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철수가 대문 앞에 섰는데 영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1273번지 할머니 보셨어요? 아, 어제 119 불러서 병원 가셨어요.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은평구 성모병원이래요. 철수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모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우체부입니다. 할머니한테 배달할 게 있어서요. 지금은 면회가 안 돼요. 상태가 안 좋으셔서. 철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영숙의 편지가 들려 있었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안 계세요? 네. 혼자 사세요.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편지 전해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이라면 괜찮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죠. 철수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우체부 철수예요.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체부님, 오늘 화요일이죠? 네, 할머니. 수진 씨 편지 왔어요. 철수는 편지를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엄마한테 편지 보냈네. 네, 할머니. 우체부님, 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죠? 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네, 할머니. 언제부터요? 25년 전부터요. 영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30년간 배달해 주셨네요. 네, 할머니. 그게 제 일이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체부님 덕분에 저는 30년간 수진이랑 함께 살았어요. 철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집 서랍에 편지들이 있어요. 수진이 무덤에 좀 놓아주세요. 네, 할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수진이 만나러 갑니다. 2025년 12월 31일 은퇴 전날. 철수는 마지막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 딸 수진. 하지만 영숙은 아직 병원에 있었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1273번지 대문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섰던 그 자리였죠.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편지를 넣으려는데 우편함 안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 우체부 철수님께.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숙의 필체였죠. 철수는 대문 앞 계단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철수님, 30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는 건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철수님은 아시겠지만요. 제 딸 수진이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5년 2월 14일이었어요. 교통사고였죠. 25살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매일 울기만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수진이가 살아생전 제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그 짧은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매주 이런 편지를 보냈을 텐데. 그래서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편지를 쓰는 거요. 수진이의 필체를 흉내내서. 그리고 제 집으로 붙였죠. 바보 같죠?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는 엄마라니. 하지만 그래야 했어요. 수진이가 살아있다고 믿어야 제가 살 수 있었거든요. 매주 화요일을 기다렸어요. 대문 앞에 나가서 철수님을 기다렸죠. 오늘도 수진이 편지 왔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진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님은 알고 계셨죠. 25년 전부터요.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철수님 덕분에 저는 30년간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철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제 집 안방 서랍에 편지 묶음이 있어요. 1560통입니다. 30년간 매주 쓴 편지 1560통이에요. 제가 수진이한테 쓴 편지들이에요. 아니, 제가 저한테 쓴 편지들이죠. 그 편지들을 수진이 무덤에 좀 놓아주세요. 이제 수진이한테 직접 읽어주고 싶어요. 30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철수님도 행복하세요. 정영숙 올림. 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영숙. 편지를 받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 우리 수진이가 잘 있대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철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금요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영숙 할머니 보호자시죠? 오늘 새벽 2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철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혼자였으니까요. 간호사가 영숙의 유품을 건넸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전부였죠.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배달했던 수진의 편지였습니다. 영숙은 마지막까지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영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여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 수진. 검은색 리본이 사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 몇 명과 우체국 동료들 뿐이었죠.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30년간 고생했다. 내가 할머니한테 큰 힘이 됐을 거야. 아니에요, 과장님. 저도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철수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수진 씨 만나셨죠? 30년 만에. 장례식 다음 날, 철수는 1273번지를 찾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이웃 아주머니가 열쇠를 주었죠. 할머니가 우체부님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철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간 배달만 했지 집 안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거실이 있었고 안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빨간 끈으로 묶여 있었고 엄청나게 두꺼웠죠. 철수는 조심스럽게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1560통. 지난 30년간 영숙이 스스로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철수는 매니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오늘도 잘 지내니? 엄마는 수진이 생각하면서 살아. 매일매일 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지내.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가득했죠. 철수는 1560통의 편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철수는 수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 무덤 앞에는 조그만 꽃병이 있었고 시든 국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흔적이었죠. 철수는 1560통의 편지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30년간 쓴 편지예요. 이제 직접 읽어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 묶음의 빨간 끈이 바람에 흔들렸죠. 철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곧 오실 거예요. 30년 만에 모녀가 만나시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배달을 마쳤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배달날 48세였던 영숙. 우리 수진이가 잘 있대요라고 말하던 모습.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모든 화요일. 편지를 받으며 환하게 웃던 얼굴.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철수는 일어나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수진 씨. 30년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우체국 마지막 날. 철수는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은퇴 서류를 제출하러요. 철수야, 30년 수고했다. 이제 푹 쉬어.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철수는 우체국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배달 구역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매일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언덕 끝에 1273번지가 보였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철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수는 1273번지 대문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영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체부님, 오늘도 왔구만. 우리 수진이가 잘 있대요. 고마워요, 우체부님. 철수는 가방에서 마지막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쓴 편지였습니다. 수신인 정영숙 할머니, 발신인 우체부 박철수. 철수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30년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을 제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미소, 편지를 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삶에 큰 의미였습니다. 할머니는 수진 씨를 사랑하셨고 저는 할머니를 존경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수진 씨 곁에 계시죠. 30년 만에 모녀가 만나셨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할머니. 그리고 저는 배달을 마쳤습니다. 우체부 박철수 올림. 철수는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예전 배달 구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언덕을 올라 1273번지 앞에 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놓아둔 것 같았죠. 철수는 화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철수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쓴 우체부 철수님께라는 편지였습니다. 30년간 함께한 증거였죠. 철수는 편지를 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진 씨, 잘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철수는 영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우체부님. 30년간 정말 고마웠어요. 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언덕을 내려오는 철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가슴 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나누었던 작은 거짓말과 큰 사랑. 그것이 철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달이었습니다. 오늘 철수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